한국과 중국에 자살하려 한 임금들. 우리나라의 역대 국왕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이 거의 없지만 고구려의 봉상왕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봉상왕 초기 국상 상루가 사망하자 창조리를 국상으로 삼았는데 명장 고노자도 등용하면서 국상 창조리의 건의를 수용해 그를 신성태수로 삼았고 연나라 모용무의 침략을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봉상왕은 내부적으로는 반역 음모를 경계해서 왕족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형제 상속제에서 부자 상속제로 전환되던 시기라 할아버지인 중천왕, 아버지인 서천왕이 모두 왕위를 노린 동생들의 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선대에는 신대왕의 아들인 고발기가 자신의 동생인 산상왕의 즉위에 반발한 사례도 있었는데 292년에는 숙신을 무찌르고 국민적 영웅이 된 숙부 고달가와 동생 고돌고를 주살했습니다. 특히 삼촌 고달가는 292년 3월에 재위하자마자 바로 숙청했으며 1년 뒤 동생 고돌고의 목숨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가 흉년을 겪고 있음에도 궁시를 대규모로 증축하기도 했는데 이를 보다 못한 창조리가 가난했지만 오히려 욕만 실컷 얻어먹고 결국 봉상왕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위 7년차까지는 그런대로 나라를 별탈 없이 잘 다스렸던 걸 보면 자리를 위협하는 왕족들이 사라지고 모용선비의 침공도 성공리에 막아내면서 긴장이 풀려버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궁궐 증축은 왕권 과시의 수단 중 하나라 왕권 강화를 위해 국상인 창조리와 충돌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리가 일으킨 정변으로 폐위당하는데 그 후 후환이 두려웠는지 아들들과 함께 자살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자살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창조리 일파가 그들을 시해한 후 자살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에는 자살한 왕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로 이자성이 이끄는 반란군이 수도인 북경을 점령하자 왕궁 옆에 있는 작은 산에 올라가 목을 맸습니다. 숭정제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는데 자살할 때 세 아들에게는 모두 도망쳐 목숨을 보전케 하고 딸 하나는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다른 딸 하나는 찔렀으나 빗 맞아 죽지 않았는데 그녀는 뒤에 청나라 고왕에 처비되었고 아들 하나는 이자성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고 두 아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진시황의 맏아들인 부소도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통일제국의 제1대 황제인 시황제가 죽고 난 후 환관 조고는 정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시황제를 모시는 환관의 책임자로 황제와 외부 세계 사이의 모든 연락을 맡고 있던 그는 기원전 209년 또는 210년 여행 도중에 일어난 시황제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그때 시황제의 큰아들 부소는 분서갱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유배 중이었는데 시황제는 부소를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유언을 남겼지만 족고는 이사와 짜고 가짜 조서를 보내 부소에게 자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조고와 이사는 시황제의 막내 아들 호해가 황제 자리를 잇게 한다는 가짜 조서를 꾸몄는데 얼마 후 이사와 족고는 사이가 나빠졌고 조고가 이사를 처형했습니다. 그 후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얼마 가지 않아 반란군들이 수도까지 쳐들어왔는데 조고는 허수아비 황제 오해를 처형하고 호해의 아들 자영을 황제 자리에 앉힌 후 자영까지 처형하려고 했지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임금들 가운데는 자살한 인물이 없었지만 전쟁이라는 국난을 당해 자살의 뜻을 표명한 임금들이 있었으니 선조와 인조가 그들입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선조 26년인 1593년 윤 11월에 세자인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히자 영의정 유성룡이 전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선조는 경은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가. 며칠 안에 빨리 거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차마 종사에 거듭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선의파동은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병자호란 때는 인조도 자살하겠다는 뜻을 비친 적이 있는데 1637년 1월 청나라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항복을 요구하자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던 조정 대신들은 주화파와 척화파로 갈려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인조는 형세가 이미 막다른 길까지 왔으니 차라리 자결하고 싶다. 그러나 저들이 이미 왕자와 비빈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나 또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자결하겠다는 뜻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화파 신하들은 성에서 나가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인조는
결국 항복을 결심하고 산성에서 나가 송파의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거행합니다. 성에서 나가기 전에 인조는 청태종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보내 일이 잘못되면 자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300년 동안 지켜온 종사와 수천 리 땅의 생명을 폐하에게 우러러 의탁하게 되었으니 정리상 실로 애처로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어긋난다면 차라리 칼로 자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진심에서 나오는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어명을 분명하게 내려 신이 안심하고 귀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시대의 외세의 침략에 맞선 최대의 전쟁이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조와 인조가 보여준 행동은 나약하고 무책임한 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자살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왜적을 물리치고 국난을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살을 운운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에 자살하려 한 임금들 이야기였습니다.